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먼저 미국 증시가 지난 밤사이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참 기분 좋은 그래도 시장을 보냈었는데요. 지난 밤사이에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에너지 섹터와 또 여행 관련주들이 이날 강력한 상승을 보이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섹터별로 봤을 때는 금융 섹터가 1.17%, 유틸리티 섹터가 1.15% 오르면서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에너지 섹터와 이미 소비재 섹터도 각각 1%씩의 강력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이미 소비재 섹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행 예약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호텔, 리조트, 카지노, 크루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들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섹터 지수도 함께 오른 겁니다. 자,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지난 밤사이에 발표가 됐는데 38만 5천 건을 기록해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어제 발표됐었던 ADP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수준밖에 안 되는 별로 안 좋은 고용 지표가 발표가 있었고 또 지난달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들은 예상치를 밑도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내일 발표될 이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고요. 내일 발표될 고용 보고서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좋지는 않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행 관련 주들은 대체로 상승을 해서 항공주는 거의 다 올랐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이날 7% 올랐습니다. 카지노 그리고 호텔, 리조트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해서 윈 리조트가 이날 8% 올랐고요. MGM 리조트와 시저스가 각각 6%씩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건데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현재 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재개될 것이고 경기는 리오프닝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시장엔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날 에너지 섹터도 일제히 반등을 했는데 WTI 가격이 다시 $70 회복을 시도하면서 동반 상승한 겁니다. 마라톤 오일이 6.7% 올랐었고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4.4%, 쉐브론과 엑손 같은 오일 메이저들은 1% 안쪽에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WTI 가격도 약 1.5% 오르면서 $69.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0 회복을 위해서 차근차근 다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빈후드 볼 텐데요. 로빈후드의 급등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전날만 하더라도 50% 급등했던 주가가 이날은 약 27% 급락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빈후드가 상장을 하기 전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었던 이 벤처 캐피탈들의 전환 사채 물량이 나온다면서 그 규모가 약 9,790만 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 로빈후드의 주가는 지난 밤사이 약 27%가량 급락을 했고요. 자, 버진 갤럭틱이 장 마감한 직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은 바로 버진 갤럭틱이 티켓 판매를 다시 재개할 것이라는 소식을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발표를 한 건데요. 그럼 티켓 가격은 얼마냐? 원래 기존에는 약 $25만 설정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 뭐 블루 오리진이나 아니면 블루 오리진에서는 거의 $50만 티켓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보니까 티켓 가격은 약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결국은 실제로 $45만 이 티켓 가격을 설정을 했다고 하고요. 또 시험 비행 그 일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9월에 시험 비행을 한다고 소개를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 4%가량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SE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E는 팬데믹 수혜주 가운데 하나였었는데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의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하면서 9.5% 주가가 하락했고요. 자, 반면에 웨이페어는 온라인 가구 플랫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팬데믹 수혜주인데 이거는 SE와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일단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예상치를 다소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정반대로 크게 올랐는데요. 그 이유가 활성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SE와는 정반대죠. 이용자 수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했던 게 SE고 그러면서 주가는 하락했고 웨이페어는 활성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약 10% 올랐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가는 봤으니까 금값을 한번 볼 텐데요. 0.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연준 부의장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금값은 이 상승 탄력을 크게 잃었는데요. 오늘은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1,800 테스트를 했습니다. 고용이 만약 좋게 나온다면 연준의 매파적 정책 기조에 의해서 금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값은 내일 고용보고서 발표와 함께 좀 커다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관련된 소식들 살펴봤고요.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과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급진단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미국장에 워낙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밤이면 연준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번에 미국의 고용 시장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을지 저희가 미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 판단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 증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잘 봤습니다. 다 올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S&P 500이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상당히 붙어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금융, 에너지, 경기 정상화 관련된 종목들 강했는데 대표적으로 항공 여행주가 여기 포함된다는 얘기는 일단 경기와 관련된 쪽으로 볼 때는 가장 먼저 눈여겨보는 게 금리겠죠. 그래서 10년물 어제 국채금리를 보니까 3%대 이상 올라오면서 1.2대를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 너무 걱정 마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이젠 다시 뒤로 못 돌아간다. 영어로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쪽이 부각받다 보니까 전기차 2차 전지 업종 다시 살아나는 모습들 괜찮고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3%대 하락하고 최근에 강했던 일부 반도체주가 차익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좀 흔들렸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까지도 WTI가 한 69달러대로 회복했다는 얘기는 이 부분도 경기에 대한 얘기를 같이 보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내일이죠. 내일 고용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불확실성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오늘 미국장은 이렇게 선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7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요. 바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의 테이퍼링을 앞당길 것이냐 아니면 이 테이퍼링이 그냥 예상대로 좀 뒤늦게 감행이 될 것이냐 이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번 고용지표 그렇게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기준에 못 미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ADP 고용지표가 어떻게 보면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발표됐던 수치를 보게 되면 컨센서스보다 절반 가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변화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어떤 고용지표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7월 달에 나왔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쭉 보게 되면은 거의 다 어떤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미약했었고요. 게다가 또 7월 초에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왔던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고용지표 개선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게다가 특히 이번에 어떤 실업수당이 종료가 되는 게 8월달 이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 전까지는 오히려 고용지표가 개선될 부분, 특히 이제 돈 안 줄 테니까 나가서 일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그 판단 기준에는 좀 미달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지수에 대한 분석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6월 달에는 전년 대비 5.4% 오르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를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시키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떻게 발표되는지에도 굉장히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또 그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연준이 바라보는 두 가지 지표 쪽에 하나 이제 고용과 또 물가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발표되는 고용 외에 또 물가 쪽을 눈여겨볼 수 있을 텐데 지금 기존으로 보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급등으로 가져갔던 요인들이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관련돼서 중고차 가격 지수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고점에서 좀 밀리는 모습들 확연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떤 쇼티지 현상 때문에 원활하게 출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고점은 좀 쳤다라는 분위기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가 주택 관련된 지수죠. 이 주택 지수의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또 피크 때보다는 좀 위에서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었을 때 이 두 가지만 보게 되면은 상승세가 좀 꺾였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몇 가지 요인들이 뭐 곡물 가격이라든가 또 이제 생필품 쪽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 원자재 쪽의 또 대표 주자죠. 이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결론은 한풀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지금의 시나리오를 봤었을 때 저희가 보통 연준이 한 9월 달부터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에 어떤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연말로 가게 되면 이제 보통 테이퍼링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나리오 부분 쪽에서 만약에 이제 두 지표 모두 다 고용이나 그리고 또 물가나 생각보다 좀 완화된 모습들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 시나리오 자체가 약간 또 뒤로 연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아마 고용가, 그러니까 물가까지도 안정되는 모습들이 확인되게 되면 또 연준의 시각은 살짝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하는 전화 연결 시간에는 언제나 종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종목들 저희에게 발굴해서 분석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 워낙 많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 증시로의 접근이 꺼려진다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안심하고 매수해보면 좋을 법한 종목들이 있다면 분석해 주시죠. 네, 투자에는 안심은 없죠. 예, 계속 챙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약간 중형주급 쪽에서, 중소형주급 쪽에서 한번 두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이제 지난 아마존의 변화를 또 다시 만회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가 이제 팔런티어고요.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빅데이터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유수 공공기관, 쪽으로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흐름들이고 뭐 아직 그 어떤 수익성까지 뚜렷하게 좋아지지는 않지만은 매출 흐름들은 꾸준히 양호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강조가 되고 있는 게 미국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된 섹터죠. 이쪽은 계속 중국과 갈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챙겨보는 그런 섹터로 바라보게 되면 아마 변화가 지금 한 단계 레벨 다운됐다가 어떤 좀 강세로 전환되기 좋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오늘 좀 흔들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에볼루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대웅제약과 관련돼서 나보타의 파트너죠. 쉽게 말씀드리면 판매 관련된 쪽에서 대웅제약과 손잡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또 임의용 관련된 쪽에 기대감 높고 이쪽도 약간 컨택트 쪽이다라고 보게 되면 경기 관련된 쪽에 그 컨택트 이후에 변화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최근에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나보타 수출액이나 또 보톡스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이 정도는 오늘 매출은 상당히 크게 뛰면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수익성이 좀 그에 못 따랐던 흐름들 때문에 좀 주가는 7% 정도 하락했는데 단기 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의 픽은 빅데이터 운영 그리고 사이버 보안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팔런티어 그리고 개별 이슈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에볼러스 이 두 가지 종목이었습니다. 저희가 관심 꾸준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